아이고. 오늘은 어디를 할 거냐? 쓱. 자. 숙제는 했어요. 자, 오늘은 71, 그 다음에 74, 의학 72 여기 해볼게요. 그쵸? 자, 지금은 이제 기권 하고 있어요. 기권.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걸 딱 5분 안에 살펴보시면 힐바닥 뭐 배웠어? 기권 배웠죠? 대기가 감싸고 있는 지구에는 중력이 있어서 지구만 꼴랑 있는 게 아니라 공기가 잡혀있죠? 제일 많은 공기는 질소, 질산이죠. 질산, 질소산소. 그래서 이제 기억나요? 배성이가 중간고사 보려고 책을 10권 샀죠? 각 권의 특징. 이빠따는 5 배웠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 이 다음 두 번째는 뭐 배웠어? 그쵸. 포화수증기량 배웠죠. 그래서 이제 뭐 이슬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여기가 이제 온도, 여기는 포화수증기량 배운 거 기억나죠? 그래서 습도 무조건 나오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구름 생기는 거, 이거 다 안 했구나. 구름 끝에. 오늘은 어디부터 해야 되게? 60쪽 했고요. 여기 안 했군요. 62쪽. 자, 62쪽에 이제 구름은 어떻게 생겨요? 올라가면 팽창하죠. 62. 팽창하면은 넓어지니까 기온이 떨어져서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물돼서 구름이 뽕뽕뽕 생깁니다. 아시겠죠? 구름 생기는 거를 여기를 안 했군요. 자, 이빠따. 자, 구름이 어찌 생겨? 올라가. 공기 올라가면은 단열 팽창. 팽창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내려가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가운데 이제 난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난로는 안 생기고 부피가 커지죠. 집이 커지니까는 온도 내려가서 자, 이슬점에 도달. 그럼 수증기가 못 돼서 물방울 돼서 구름이 생기죠. 뽕뽕뽕뽕뽕. 구름. 그래서 구름이 한꺼번에 쫙 올라갔어. 무슨 형이야? 적은 형. 스물스물 올라갔어. 천천히 추근형이죠. 이제 생각하면 돼. 민서가 이건 공기가 어떻게 올라간 거야? 한꺼번에 쫙 올라간 거죠. 와우. 시원하게, 강하게. 여기는 짠짠이, 그렇죠? 약하게. 여기는 비 어떻게 와요? 한꺼번에 좁게 소나기 오죠. 비가 쫙. 여기는 넓게 이슬비 오죠. 스물스물 지속적인 비. 하면 돼요. 이슬비. 자, 이제 강수. 그것도 별표. 강수. 이거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진짜. 물론 안 나오는 학교도 있는데 학교가 4개잖아. 그럼 한 3군데 나와요. 네. 아시겠죠? 병합설과 빙정설이에요. 병합설, 빙정설. 동그라미 치고요. 자, 비가 왜 생겨? 병합설부터 합시다. 합체한다는 소리죠. 자, 여기는 저위도 열대지방이에요. 아뜨거워 지방. 얘들아, 올라가. 뭐돼? 수증기가 올라가면 물 되죠? 물방울.
구름이 됐네. 수증기가 또 올라가. 구름 됐네. 수증기가 또 올라가. 뭉치네. 돼지 되죠? 돼지 되면 아이 무거워 이러면서 쿵 떨어지는 거예요. 끝. 쉽죠? 네. 그래서 열대지방 거기 0도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여기 올라가봤자 0도죠? 0도. 여기 0도야. 민석이도 여기 0도야. 그래서 잘했어요. 쉽죠? 자, 물방울은 0도 이상이에요. 따뜻한 지역이어서 구름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고 줄쳐요. 물방울 구름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물방울 동그라미 물방울만 서로 부딪히면서 합쳐져 줄. 아시겠죠? 물방울들이 합체 돼지돼서 쿵 떨어지면 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가 올라가봤자 0도가 안 되죠. 여기서 이제 그래서 무거워져서 피. 자, 그다음에 이제 빙정설. 그래서 이제 누구랑 합체해서 물방울이랑 합체해서 비가 내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빙정설이죠. 빙정설은 자 중위도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자 서울이 한 36도 정도 되죠. 여기가 38선이니까 맞죠? 그 아래에 있으니까 한 37, 36 정도. 중위도나 이제 극지역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온대나 한대 추운 데서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해볼게요. 자, 거기를 보면 0도랑 40도 거기에다가 이제 0도랑 40도에 동그라미 쳐요. 마이너스 40도. 자, 그럼 여기 해볼게요. 여기는요 물이 안 생기고요. 올라가면 춥죠. 올라가서 영하 40도. 그래서 여러분 자 할게요. 여기가 이제 중간층이어서 중층부라 그래요. 그럼 여기 위에니까 무슨 층부? 쌍층부. 요거는 아래니까 하층부. 난 이해가 안 된다 민석아. 있어요? 민석씨 여기 보시고요. 여기 중간이어서 중층, 위에는 상층, 아래는 하층. 여러분 여기에는 얼음이 있죠. 물방울이 아니라. 이해돼요? 얼음 알갱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물방울에서요, 그쵸? 여러분 0도라고 무조건 봐봐요. 물이 0도가 된다고 뽕 얼어요? 아니죠? 아직 안 온 물방울도 있죠? 네, 맞죠? 물방울이 들러붙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증발한 수증기가 여러분 영하여도 겨울에도 물 증발하잖아요. 물방울이 들러붙는 게 아니라요, 물방울은 잘 안 붙고요, 수증기가 이렇게 퉁퉁퉁 붙어서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얼음알갱이에 누가 붙어요? 얼음알갱이에 물이 아니라 수증기가 붙어요. 물방울에서 증발하는 수증기가. 네. 물방울은 잘 안 붙어요. 미끄러져서. 아시겠죠? 네. 그래서 민서가 그대로 떨어지면 고체가 떨어지니까 뭐예요? 눈.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우리나라에는 그쵸 겨울 빼고는 여기가 이제 막 5도 이러잖아요. 오늘 몇 도야? 뭐 겨울이어도 영하로 안 떨어져. 한 3도야. 그럼 떨어지다가 고체가 떨어지다가 이제 뭐 되는 거예요? 비가 되는 거예요. 녹아서. 이해돼요? 네. 민서가 위에는 춥고 밑에는 따뜻하잖아요. 산에는 막 영하 20도인데 여기는 내려오면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녹으면 비, 겨울에 막 영하 10도면 그대로 눈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40도 100도에서 마이너스 40도 100도가 아니라 여기서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그쵸? 얼음에 수증기가 들러붙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또 얼음이 어떻게 돼요? 들러붙으니까 커지죠. 커지고 돼지가 돼서 쿵 눈이고요. 떨어지다가 녹으면 비가 되는 거예요.
끝. 63쪽 다 했나요? 네, 선생님이랑 그럼 강수합시다. 강수 뒤에 강수 구멍 뚫린 거. 구름 속에 크고 작은 알갱이가 민서가 63쪽에 D 하는 거예요. 왼쪽에 빈칸 D 강수 찾았죠? 구름 속에 크고 작은 물방울이 합체 병 합설. 그쵸? 구름 속에 얼음 알갱이의 수증기가 달라붙어. 이거는 얼음 빙자 써서 빙 정설. 아시겠죠? 63쪽에 이제 오른쪽에 15번 한번 해봅시다. 강수 이론에 대한 설명이래요. 빙정설은 빙, 병합설은 병. 그쵸? 어감이 좀 그렇네요. 이 빙하, 이 병하. 구름이 다 물방울로 돼 있대. 여기는 병이죠. 이 병. 얼음도 있대. 빙이죠. 빙. 얼마나 쉬워요. 중위도나 고위도래 여러분. 극지역은 빙이죠. 얼어버리니까 빙. 열대지역은 뜨끈뜨끈하니까 병이죠. 이 병. 물방울이 합체하면 병 합설. 그쵸?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으면 빙 정설. 아우 쉬워. 그 다음에 64 했어요? 64? 65? 안 했어요? 네, 64, 65. 했나요? 아, 그럼 64, 65 지금 한번 해보세요. 민석이는 선생님이랑 잠깐 해보자. 민석이 다 있어. 민서가 이거 A 실제 수증기량 여기 있지? 옆에 수증기량은 지금 이만큼 있고 그죠? 10.6. 그러면 B 해봐. B는 수증기량 얼마야?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수증기량 Y축이 얼마야? 얘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5.4. 됐지? 고개를 흔들어 민서가 알고 있으면 대답하기 싫으면 포화 수증기량은 얘는 10도에서 최대한 먹을 수 있는 수증기량은 얼마죠? 7.6이죠? 할 수 있겠어요? 민석씨? 네, 생각 한번 더 해볼게요. 얘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지금 현재는 5.4. 근데 20도에서는 최대한 처먹을 수 있는 게 얼마죠? 14.7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있을 점은 봐봐. 민서가 얘 언제부터 응결해? 이때부터 응결하니까 10도씩. 틀렸잖아. 할 수 있겠어? 얘는 언제부터 응결해? 이때부터 응결하죠? 이때부터 10도. 알겠어? 지우고 다시. 그 다음에 요거 봐봐. 이거 해줄게. 맞았나 이거? 얘는 A는 지금 수증기 얼마 있어? 7.6 있죠? 7.6. 근데 5도로 맞춰. 5도에서는 얼마밖에 못 처먹어? 5.4밖에 못 처먹네. 그럼 얼마 뱉어야 돼? 7.6 먹었는데 5.4밖에 못 먹으니 2.2 뱉으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대 습도는 다시 지우고 다시 해봐. 얘는 현재 수증기량 얼마야? 10.6이지? 이 기온에서 먹을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은 얼마야? 14.7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곱하기 100. 알겠지? 현재 기온 현재 갖고 있는 것 밑에는 최대한 먹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요거 다 하면 선생님한테 이제 말해요.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인준이 졸려요? 인준씨 봐봐요. 다 했으면은. 잠깐만요.
1번이랑 2번이랑 하나씩 틀렸거든. 틀린 거 찾아서 빨리 고쳐봐. 환기 좀 공기가 졸리네. 졸려. 이거 다 있어? A는 민서가 A는 실제 수증기량은 여기 Y축에 있는데 10.6인데 10.6? 10.6이 아니라 A는 여기 만나는 점 요금이 10.6인데 7.6이라고 했죠. 민서가 아파 아직도? 민서가 봐. 이슬점이요? 여기 10.6이고 얘는 얼마예요? B는? 이 수증기량은 여기 있잖아. A 지금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얼마야? 10.6이고 B는? 5.4야? 그래요. C는요? C도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5.4 아니에요? 바보 똥꼬. 지우개 없어? 지우고 해요. 이슬점 A 찍어봐요. B 찍어봐요. B 언제 포화 상태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는 몇 도부터 이슬돼요? 바보 똥꼬 그런 것도 못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못한 건 집에서 숙제로 해오시고. 그 다음에 66쪽 이거 했죠? 안 했나요? 용준아 했니? 66?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이건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후딱 보고. 자, 간이 가압장치래요. 가압. 얘들아, 감압이 있고 가압이 있거든. 뭐야 그럼? 가압이 있고 감압이 있거든. 아이고 힘들다. 자, 여러분, 가압은 압력을 뭐 하는 거죠? 가한다는 소리고요. 감압은요, 압력을 감소한다는 소리죠. 그쵸? 됐죠? 압력을 가해요. 여기는 감소해요. 그래서 일단 고개를 해볼게요. 액정 온도계고요. 자, 가압 장치를 여러 번 누르고, 그쵸? 네. 자, 여기 펌프를 1번 눌러요. 여러분, 누르면 압력이 어떻게 되죠? 증가. 그럼 애들이 뭐예요? 뭉치니까 기온은 올라가겠죠, 온도는. 됐어요? 그러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짜부하면 부피가 수축되죠. 그쵸? 애들이 좁아지니까 뜨거워지죠. 두 번째, 눌렀다가 뗍니다. 뚜껑을 열어요. 숭. 자, 이렇게 열면은, 그쵸? 버스에 애들이 막 100명 있다가 문 열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압력을 낮췄으니까 민서가 기온은 어떻게 돼? 올라가죠. 그쵸? 네. 눌렀다가 떼니까 민서가 이거를 뭐라 그래? 민서가 어디 아파? 눌렀다가 손을 넣으면 그렇지, 민석이가. 그러면 단열 팽창이죠. 팽창이에요. 그럼 온도가 내려가니까 여기 있던 수증기가 뭐 돼요? 잘 모르겠으면 물이 뜨거워지면 수증기는 차가워지는 거죠. 차가워지니까 여기가 이제 뿌얘져요.
뿌옇게 흐려져요. 그럼 구름 생길 땐 얘들아 눌렀을 때야 누른 다음에 손을 뗐을 때예요. 손을 뗐을 때 요때죠. 뿌얘질 때 이게 구름 생길 때예요. 그 다음에 향연기는 왜 피워? 향연기가 응결핵 역할을 해준다 그랬어. 응결핵. 실제 우리 공기 중에는 먼지 이런 애가 그쵸 여기에 이제 물방울이 잘 달라붙어요. 아까 얼음 맞잖아요. 자 응결핵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눈사람 만들 때 우리 돌멩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눈 묻히면 얘를 중심으로 핵 이렇게 커지죠 눈사람이. 끝. 자 그럼 이제 기억이랑 니은이랑 민석하고 빈칸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네. 자 누를 때 단열 뭐죠? 누르면 짧으니까 단열 수축. 기온은 상승이죠. 네. 내부는 어떻게 돼요? 맑죠, 그쵸? 네. 이거는 구름이 사라질 때고요.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향연기를 넣는 경우 누르면 단열 압축이죠, 그쵸? 수축, 압축. 기온 올라가고 맑아지죠. 실제는 구름이 뭐 할 때라고요? 소멸될 때예요. 그대로 쓰면 되고요. 뚜껑을 열면 단열 뭐야 얘들아? 뚜껑 열면 손을 떼고 뚜껑 열면 손을 떼고 뚜껑 열면 단열 팽창이죠. 그러면 기온은 여러분 넓어졌으니까 기온은 내려가죠. 기온은 내려감. 안엔 뿌옇게 흐려지고 구름이 생기네요. 그래서 실제로 단열 팽창 하강 뿌옇게 흐려지고 구름이 생성되겠죠. 그렇죠? 자, 구름의 발생 과정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 기온은 낮아지고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모여서 응결해서 구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항연기는 무슨 역할? 응결핵 역할. 그래서 66쪽에 한번 해보세요. 지금 했나요? 안 했으면 지금 해보시고요. 1분 줄게요. 1분. 민준이 다 했어? 졸린가 보다. 용준이도 다 했어? 아 그래요. 천천히 해봐요. 그럼 아직 못했으면. 민석이는 저기 민석이는 말을 최대한 아끼기로 했어? 그래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해요. 간이 가압 장치를 눌러요. 누르면 공기가 그쵸. 누르니까 압축 맞죠? 뚜껑을 열면은 여러분 열어요. 부피가 커지니까 기온 낮아지는 거 또 맞음. 구름은 누를 때야 열 때야? 뗄 때죠. 뗄 때. 그럼 구름은 간이 가압 장치를 누를 때와 같은 원리가 아니라 손을 떼고 열었을 때죠. 땡. 플라스틱 병에 향연기 넣는 건 왜라고요? 물방울 뭉치게 하려고. 그죠? 응결핵. 땡. 자, 2번 가압 장치를 누른 다음에 뚜껑을 열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넓어지니까 기온은 내려가죠. 하강. 기온 변화를 쓰세요. 그럼 내려감 이렇게만 쓰면 되겠네요. 낮아진다도 되죠. 뚜껑을 열었을 때 플라스틱 병 내부의 변화를 쓰래요. 됐죠? 다음 단어. 자, 여러분 봐봐요. 이제 포화 수증기량 복선. 여기가 뭐였니? 기온. 여기가 수증기량.
선생님이 늦게 그럼 아무 숫자나 30일 때는 20이고요. 그 다음에 20일 때는 10일 때는 5라고 해볼게. 5. 자, 기온이 내려갔죠. 열었으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애가요? 지금 수증기가 2인 애가 있대요. 2인 애가. 이 A가 맞아요. 30에서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죠? 20. 얘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2 곱하기 100 하면 습도가 10%인 친구가요. 여기서는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5, 현재 수증기량은 2 곱하기 100 하면 몇 프로예요? 40%가 되죠? 이제 여러분 이제 답안을 작성해 봐요. 그럼 어떻게 작성하면 돼요? 온도가 내려가면 뭐예요? 포화 수증기량이 기온이 내려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죠. 기온이 내려가면 해봅시다. 기온이 내려가네요. 뚜껑을 열면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네요. 그럼 습도는 어떻게 되죠? 올라가네요. 그래서 축축해지는 거랍니다. 네. 아시겠죠? 맞잖아요.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20. 지금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2.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5. 지금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2.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숙제 검사는 조금 있다 하고 숙제 다 했죠? 오늘은 72쪽 72쪽 기압 이거 금방 끝나요. 금방. 기압은 누가 누르는 힘이에요? 공기가 누르는 힘이죠. 공기. 민서가 여기 제 선생님한테 봐봐요. 네. 기압은 여러분 공기의 압력이에요. 기온은 공기 온도고요. 얼마나 쉽게요? 아시겠죠? 자, 기압이 어떻게 작용하죠? 모든 방향으로 작용해요. 기체가 여기로도 가고 저로도 가고 저로도 가고 저로도 가고 저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고 모든 방향 같은 크기. 자, 그래서 이제 풍선에 민서가 선생님이 풍선을 이렇게 불면 풍선이 무슨 모양 돼요? 둥그런 모양 되죠? 여러분 밖에서 공기가 누르고 있어요. 일기압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이 흰둥이 기체가 쿵쿵쿵쿵쿵쿵쿵쿵 1.5로 눌러요. 그럼 풍선이 어떻게 돼? 얘가 더 세게 누르니까 커지죠? 뭐해질 때까지 커집니까? 밖의 압력이랑 같아질 때까지. 그렇죠? 얘들아 만약에 0.9면 얘가 더 세게 누르니까 찌부되죠? 이렇게. 그래서 1기압이 될 때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분에요. 물이 닮은 유리컵을 종이로 덮고 거꾸로 뒤집어 봐요. 집에서. 누가 눌러주니까 그쵸, 여기 컵 이렇게 하면은 공기가 눌러주니까 안 나온대요. 나오지 마. 그쵸?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자, 그 다음에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넣고요. 뚜껑을 닫아 얼음물에 넣으면 페트병이 찌그러진대요. 왜 그렇게 해요? 얘들아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봐봐. 여기에 깡통이거든. 캔 음료수. 자, 여기에 이제요 물을 살짝 넣어놔요. 물 끓여요. 물이 뭘로 바뀌어요? 수증기로 바뀌죠.
그래서 기체가 막 생겨서 수증기가 기체니까 막 두드리고 있죠. 신나게. 왜? 근데 여기에 얘들아 찬물을 붓는다. 찬물. 찬물이면 수증기가 다시 뭐 돼요? 물 되죠. 네, 물. 그러니까 수증기가 없어지죠. 없어지네. 그럼 밖에 공기가 뭐예요? 막 누르죠. 밖에 공기가 뒤져 이러면서. 그래서 깡통이 다 찌그러져요. 이렇게 슥. 여기만 찌그러져? 아니, 여기도 찌그러지고 위에도 찌그러지고 그쵸? 아래도 찌그러지고 다 찌그러져요. 기체가 눌러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압을 맨 처음 잰 사람이 누구냐? 사람 이름 기억하고요. 토리첼리 이태리 아저씨예요. 간단한 방법입니다. 민서가 여기 봐야지. 여기요, 용준이가 그 다음에 여기는 민준이가 땡겨. 자, 민준이는 5, 용준이도 5. 힘 줘, 안 줘? 힘 주네? 힘의 평형이라고 그러죠. 힘이 같으니까 얘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정제 있죠. 이거 이해되죠? 네, 이거 알면 이제 토리첼리가 실험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수조에 수은을 담고요. 수은. 그 다음에 1m 되는 시험관에다가 얘가 1m 수은을 다 담아요. 그 다음에 테이프로 막아요. 테이프로 꼭 막고 그 다음에 여기 뒤집은 거예요. 수은을 뒤집었더니 쭉쭉쭉 내려가서 어디에서 멈췄대요? 76cm에서 멈췄대요. 수은은 H지. 그래서 1기압을 얼마로 한 거야? 76으로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에 누가 눌러? 공기가 누르고 있죠? 이 밖에서 누르는 이 공기 A는 대기압이죠, 대기압. 그 다음에 여기 B는 누가 눌러? B는 여기는 누가 누르고 있어요? B는 76cm 수은 기둥이 누르고 있죠, 그쵸? 수은 기둥. 맞죠? 여러분 만약에 공기가 더 세게 누르면 얘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해돼요? 세게 누르면 맞잖아요. 누르면 수은이 올라갈 거고 얘가 더 세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겠죠, 이렇게. 근데 멈췄다는 소리는 이 힘이랑 지금 쌤 이렇게 진 거예요. 공기가 누르는 거랑 수은이 누르는 거랑 똑같네? 똑같으니까 얘가 늘어나지도 않고 쭈그러든 아까 민준이랑 용준이랑 똑같이 2로 당기니까는 얘가 여기로도 안 늘어나고 똑같네? 대기압과 76cm 수은이 누르는 힘은 같아. 그래서 얘가 늘어나지도 않고 얘가 더 세게 누르면 늘어나야 되죠? 얘가 더 세게 누르면 그쵸? 내려가야 되죠? 스탑!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압력이 뭐냐? 면적당 누르는 힘이에요, 수직으로.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얘들아, 얇은 관으로 하면 수은의 힘이 어떻게 되게? 당연히 줄어들죠. 여러분 봐봐요. 여기는 뚱땡이관의 면적이 10, 누르는 힘도 10이라고 해볼까요? 그쵸? 날씬이 관으로 했더니 면적 1인데 누르는 힘도 1이죠? 그쵸? 네. 그래서 같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많아졌지만 면적이 넓어졌으니까 누르는 힘은 그대로죠. 그래서 얇은 가루로 해도 얼마에서 멈춰요? 76? 뚱땡이 가루로 해도 얼마에서 멈춰요? 76.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울여도 얼마에서 멈춰요? 어차피 수직인 거리니까 76. 이렇게 기울여도 얼마에서 멈춰요?
76. 똘똘이가 해도 76. 그죠? 민석이가 해도 76. 용준이가 해도 76. 76, 76, 76. 아시겠죠? 그 다음에 72쪽에 그 일기압 똑같은 거 다 외워요. 다. 선생님이랑 같이 외웁시다. 그래서 이제 일기압은요, 수음기둥 얼마? 76cm가 누르는 수음기둥이고요. 이걸 밀리미터로 하면 760mm죠. 됐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물기둥은 얼마냐면 한 10m. 10m 물기둥이, 수은 밀도가 크고요. 물은 낮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건 1013 헥토파스칼이에요. 그 다음에 헥토가 100이거든요. 1cm가 100. 1m가 100cm이든 헥토가 100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1013 빵빵 파스칼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공기로 하면 얼마래요? 공기로. 공기는 더 가벼우니까 1000km래요. 공기는 1000km. 죄송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외우시면 됩니다. 76cm 순, 물기둥은 10m, 공기는 1000km. 일기압은 이만큼. 맞잖아요. 공기가 누르는 힘이, 공기는 1000km까지 있으니까 1000km가 누르는 힘은 수은 얼마가 누르는 힘이랑 같아요? 76. 수은 대지니까. 물기둥은 10m. 헥토파스칼은 1013 헥토파스칼. 그 다음에 파스칼은 0 2개 붙이면 파스칼. 그래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마지막 하고 잠깐 있다가 할게요. 화이팅. 얘들아, 산에 올라가면 중력이 약해져, 강해져? 약해져요. 공기가 많아져, 적어져? 적어져요. 여기는 기압 해볼까요? 여기는 높이. 자, 여기는 공기가 많아요. 기압 높고요. 올라갔더니 약하고요. 더 올라가면 더 약해지죠? 그래서 이제 반비례하면 돼요. 당연히 알죠? 네. 올라가면 공기가 없잖아요. 누르는 힘도 약해지네요. 끝. 그럼 얘들아, 이제 선생님 해볼게. 여기 보고. 자, 토리첼리 아저씨가 수은으로 기압 실험을 했죠. 공기가 누르네. 대기압은 수은 얼마가 누르는 거랑 같아요? 그쵸. 1기압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은 기둥 76cm가 누르는 걸로 합시다. 자, 민준아, 산에 올라가. 공기가 아까보다 세게 눌러, 살살 눌러? 살살 눌러요. 그럼 2분의 1기압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수은 기둥의 높이는 얼마가 돼야 돼요? 38이 돼야 되겠죠. 이해돼요? 산에 올라가서 이 실험을 하면 76보다 낮아져야 되죠. 공기가 살살 누르니까. 네? 그쵸? 공기가 살살 누르니까 수은이 많이 올라가, 조금 올라가?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지하 깊숙한 데서 막 100기압에서 하면은 개세게 누르니까, 그쵸? 왕 올라가서 여기가 터지겠죠. 이렇게. 이해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주에서 이 실험하면 공기가 없는 데서 하면은 거의 안 누르니까 거의 안 올라가겠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이제 73쪽의 문제를 1분 동안 정리해 놓고 다 했으면 이제 선생님이랑 빈칸 뚫리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한 사람은 민석이가 왜 기분이 상했는지 생각 좀 해보고. 민석아, 나 누구랑 얘기하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누가 민석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뭐가요? 실험할 때? 물로 해도 돼요. 네? 저거 뭐?
물로 해도 되는데 물기둥은 얼마가 누르님이랑 같아요? 10m. 공기는 1000km. 그죠? 어디요? 무슨 말이야? 어? 뭐야? 맨 오른쪽에 써진 거 뭐? 이거 뭐? 거기 있다고요? 있냐고요? 네, 거기 있잖아요. 선생님 아까 거기 외우라 그랬잖아요. 72쪽에 1기압은 76cm 수은이 누르는 힘이랑 같고요. 1013 헥토파스칼. 헥토파스칼은 뭐랑 같다고요? 파스칼은 여기에 0 2개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기둥 10m가 누르는 힘과 같고 공기기둥은 1000km가 누르는 힘과 같대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나와 다음 중 1기압이 아닌 것? 이러면서. 자, 정리해놨으면 이제 합시다. 선생님이랑 빈칸. 공기가 넓이당 누르는 힘 뭐죠? 면적당 누르는 힘은 기압! 기압은 어떻게 눌러요? 공기가 모든 방향으로. 그죠? 동일하게. 토리첼리가 뭐를 이용해서? 수은을 이용해서 맨 처음 측정했죠. 여러분 물기둥으로 해도 되는데 물기둥으로 하면은 시험관이 몇 미터짜리가 필요해요? 막 10미터짜리. 그죠? 사람 키가 10미터 넘어가요? 아니잖아요. 실험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수은으로 한 거예요. 됐죠? 자,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뭐랑 같아요?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대기압과 같은 거죠. 그쵸? 네. 수은면에 작용하는 기압과 같는 거네요. 기압이 높아지면 세게 누르니까 수은 기둥이 높아진다. 76cm는 1기압. 기압은 올라갈수록 급격히 낮아진다. 그래서 이제 73쪽에 있는 거를 훅훅훅훅. 이야, 암기 쾅 오지네요. 자, 1 기압. 그죠? 이렇게 났네요. 76. 예. 수은 76. 귀엽네요. 자, 다 하신 분은 이제 살짝